네,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묘와 창경궁 90년 만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한양 도성을 도읍으로 정하고 난 뒤에 이 정궁인 경복궁이 터를 잡게 되는 것은 풍수적으로 얘기할 때 바로 이 세산에 해당되는 북한산으로부터 백악산을 거쳐서 그 백악산 아래 경복궁이 혈처로서 궁궐터로 정해지게 되었다라고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와 별개로 이 창덕궁과 창경궁에 해당되는 동궁의 경우는 북한산에서 응봉을 그래서 바로 이 창덕궁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풍수적으로 터를 잡게 됨에 따라서 그림에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북한산을 주산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백악산을 거쳐서 경복궁이, 또 한편으로는 응봉에서 이 동궐과 종묘가 만들어지게 되고 좌묘우사라고 해서 종묘와 사직의 기본 틀이 갖춰지게 되면서 조선왕조의 도읍의 전체적인 얼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 종묘의 경우는 이렇게 동궐과 한 흐름 속에서 한 공간으로서 이렇게 이어져 건설이 되었고,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종묘의 모습이 이렇게 응봉으로까지 다 이어져서 하나의 녹지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뒤에 보현봉 뒤에 이런 북한산으로 이렇게 지맥이 이어지는 풍수적으로도 결국 이런 구조 속에서 도읍의 기본적인 설계가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랬던 것을 조선 총독부가 1912년에 서울 도심을 바둑판 형태로 현대식 도로를 29개를 놓는 경성시구 개수안이라는 것을 내놓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6호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동남원 앞에서 현재의 서울대병원을 잇는 이런 도로를 건설하는데, 이게 바로 종묘 관통선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종묘가 관통되는 것에 대해서 종묘 훼손은 안 된다라고 하는 순종이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도로가 개설이 되지 못하다가 순종이 1926년 승하하게 되자 상황이 반전되게 되었고요. 결국 1931년 5월에 종묘 담장이 헐리게 되면서 22m 폭의 율곡로라고 하는 신장로가 이렇게 개설이 되게 되어 1942년 4월에 완성이 되게 되었고, 결국 종묘는 동궐과 분리돼서 섬처럼 떨어져 나가게 되었던 것을 올해 1932년에 시작되었던 이런 단절이 90년 만에 올해 다시 재개통됨으로써 창덕궁과 종묘가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종묘와 이렇게 이어지면서 별도로 도시 설계가 새로운 신장로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종로, 청계천로, 오늘날의 을지로, 퇴계로 등으로 이게 방사선 형태로가 아닌 이렇게 마둑판 형태의 도로망이 개설이 되게 되었던 것이 일제강점기의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1927년도에 경성시가도를 보더라도 이 종묘와 동궐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붙어 있었던 데에 비해서 결국 이것이 바둑판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과정 속에서 결국 이 도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오늘날의 율곡로가 개설이 되게 됨으로써 종묘와 동궐이 이렇게 끊어지게 되었고, 당시에 이 두 도로 사이에 신장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 위를 잇는 이 다리가 육교가 놓였었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이 창경궁에서 종묘 사이를 이렇게 이 다리로 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이것이 이렇게 뒤에 이런 모습으로 이어오게 되었던 것이고요. 당시의 육교의 모습이 되겠죠. 맞은편에 보이는 것이 창경궁 쪽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이 현재 이렇게 설계되었던 이런 성물들, 난간석은 현재 서울역사박물관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던 것을 이것을 하나로 잇기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면서 현재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터널로 만들어서, 즉 땅 위에서는 이 터널 위쪽에서는 이 동궐과 창덕궁과 종묘가 이렇게 이어지는 공사가 이미 2007년도부터 이런 계획들이 추진이 되게 되어서 결국 2011년에
도로 종단 선형이 조정이 되게 되었고요. 결국 터널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상부에는 보행로가 추가되는 이러한 일련의 계획 변경 속에서 올해 복원 완료와 개방에 이르게 됨으로써 12년 만에 창경궁과 종묘 연결 역사가 결국 복원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320m에 달해서 도남문 앞으로부터 원남동 사거리를 잇는 이 공간이 복원이 되게 됨으로써, 자, 지금 보시면 왼편이 종묘가 되겠고요. 오른편 쪽이 장경궁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보행로와 더불어 녹지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게 됨으로써 완벽하게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이 길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것이 바로 장경궁이 되겠고요. 바로 이 왼편 쪽에 종묘가 자리 잡고 있는 곳에 이렇게 보행로가 마련이 되어 있고, 차량들은 이 터널로 통과할 수 있도록 되게 되면서 결국 조선의 역대 임금들께서 종묘제를 할 때 이용했었던 북신문이 종묘 쪽에 이렇게 복원이 되게 됨으로써 결국 이 도남문 앞에서 이렇게 도로가 놓이게 되면서 많은 통행량이 이루어졌던 율곡로, 이런 상황들이 터널로 바뀌어버리게 되고 그 위에 보행로가 완성이 되는 이런 복원 작업들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북신문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면서 앞으로는 결국 장경궁과 이 도로로 이 북신문과 연계가 되게 되면서 종묘와의 통행이, 입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바라보이고 있는 곳이 결국 오늘날의 서울대병원 쪽의 로타리 부분이 되겠고요. 이렇게 지하 터널로 연결이 되는 이런 연결 복원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즉 이제까지의 전통적인 옛 모습으로의 복원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잃어버렸었던 그 역사를 되살린다는 의미로 대단히 의미 있는 작업이 이렇게 오랜만의 노력 속에서 완성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오늘도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